안녕하세요. 형법총론 6주차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상당 인과관계에 대해서 배웠고요. 판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 시간에는 구성요건적 고의입니다. 구성요건적 고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나와 있죠. 범위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뭐한다? 벌하지 아니한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 죄의 성립 요소.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재물을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은 자. 죄의 성립 요소가 있죠. 자, 고의의 개관해 볼까요? 살인을 알고 이를 행한 자는 일부러 살인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이처럼 사건을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의사를 고의라고 한다. 고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실수가 인정되는 경우 하나여 뭐한다?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가 있다. 사건을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의사를 고의라고 한다. 인식하고 실현하는 의사를 고의라고 한다. 고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실수가 인정된 경우 하나여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가 있다. 자,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행정상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만 벌할 수가 있다. 자, 형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실범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 규정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한다?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고의의 인식 대상을 볼까요? 고의의 인식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고의로 살인했다는 것은 사건 현장마다 CCTV로 촬영된 주체, 객체, 행위, 상황, 결과 등을 모두 알고 있다는 의미다. 자, 모든 거를 전체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의미를 알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고의범이 되려면 CCTV로 촬영된 다음 사항들을 인식해야만 한다. 주체는 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인 신분, 그 다음에 부작위범, 부작위하는 범죄, 즉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자, 객체로는 존속살해죄의 존속살해죄의 존속, 영아살해죄의 영아, 자, 부모죠, 부모, 영아, 막 태어나자마자 분만된 아이, 영아, 행위 수단,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 상황,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있어서 야간이라는 상황, 구체적 위험범,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 위험이 있죠. 구체적으로 위험이 나와야 되는 공공의 위험 발생. 자, 여기에는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죠. 자기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조물, 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불을 질러도 이 안에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구체적 위험이 나왔다. 있다 없다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자, 추상적 위험범은 방화죄 같은 경우에 현주 건조물, 공용 건조물,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이 있죠. 그죠? 여기에는 사람이 있어서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상적 위험범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일반 건조물은 여기에 사람이 있다 없다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위험범위를 합니다.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 자,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건 고의 사실에 과실의 결과가 나온 거죠. 상해할 목적이었는데 죽었다. 이 상해는 기본범죄고 죽은 거는 따라오는 거죠. 치사. 자,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닌 경우는 CCTV로 촬영된 증거를 보고 범인에게 고의 과실 목적이 있었는지, 그 사건이 위법한 행위였는지, 범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법원에 기소할 것인지, 사건 현장의 증거를 보고 사후에 법관이나 검사가 판단할 일이다. 자, 사건 현장의 증거를 보고 나중에 법관이나 검사가 판단할 사안이라면 이거는 고의의 인식 대상은 아니고 어떤 증거 목적이죠. 증거 목적. 처벌을 어떻게 할까? 절차 목적.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 많죠. 그죠? 자,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 고의와 과실, 목적, 불법 이용 등 의사가 있고 추상적 위험범의 공공위험, 형공타죠. 현주 건조물 방화, 공용 건조물 방화,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 형공타. 책임 요소는 책임 능력과 기대 가능성, 상습성이 있다. 객관적인 처벌 조건으로는 자, 객관적으로 명확한 것, 사전 수뢰죄의 공무원이 된 사실, 객관적으로 명확합니다. 인적 처벌 조각 사유, 처벌하지 않죠. 죄는 죄인데,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나의 물건을 훔쳤을 경우에 처벌하지 않죠. 친족 상도례 친족입니다. 자, 인정 결과적 가중범, 법에 규정되어 있겠죠. 신정 결과적 가중법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뭐냐면 상해 치사죄다. 그래서 상해 고의와 치사에 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상해 치사죄는 신정 결과적 가중범이라 합니다. 고의의 종류를 보면 확정성에 따른 분류를 보면 확정적 고의란 사망이 확실히 정해진 고의를 말한다. 예컨대 칼로 상대방의 심장을 깊이 찔렀다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미필적 고의란 사망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고의를 말합니다. 예컨대 칼로 옆구리를 찔렀다면
확실히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심장을 찔렀느냐 옆구리를 찔렀느냐에 따라서 고의가 나눠집니다. 자, 시기에 따른 분류. 살인 행위를 할 당시에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만 고의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형법상 고의는 행위 당시에 있어야 되겠죠. 행위 당시에. 살인행위 이전에 있었던 사전 고의, 살인행위 이후에 생긴 사후의 고의 등은 고의가 아닙니다. 예컨대 내일 사람을 죽이려고 준비하다가 오발로 총을 쏘아 사람을 죽였다면 고의 살인죄가 아니라 과실치사죄로 본다. 늘 조심해야 돼요. 기수 인식에 따른 분류 봅니다. 살인을 성공하겠다는 기수의 고의만 형법상의 고의로 취급합니다. 살인을 성공하겠다는 기수의 고의. 처음부터 살인을 실패하려고 시작하는 미수의 고의. 실패하려고 시작하는 미수의 고의. 살인을 준비만 하고 끝내겠다. 예비의 고의. 이거는 형법상의 고의가 아니다. 결과 발생을 안 되게끔 미수의 고의. 원치 않는 거죠. 예비의 고의. 형법상의 고의가 아니다. 예컨대 나중에 해독제를 먹여 살릴 생각으로 약을 주어 마시게 하는 경우에는 미수의 고의로서 뭐한다? 살인의 고의가 부정된다. 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고의 부정을 볼까요? 심야 시간에 20대 후반의 남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가출 청소년과 함께 찜질방에 입장하면서 자, 내가 오빠인 것처럼 청소년들의 오빠로 행세하자 그 위 청소년들의 보호자로 오인할 만하죠. 그죠? 위 청소년들을 입장시킨 경우 종업원에게는 그에 관한 뭐가 미필적인 인식이 없다. 맞죠? 종업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 누가 봐도 청소년들 오빠로 행세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필적 인식이 없죠.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술을 내어놓을 당시에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들이 들어와 합석하게 한 경우 청소년이 상위에 남아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죠. 그죠? 미리 합석하게 성년자들 있다가 성년자들끼리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들이 들어와 합석했단 말이에요. 합석했지만 합석하면서 거기에 있는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맞죠? 이거는 뭐 억울한 부분이 있어. 그죠? 성인들에게 술을 팔았는데 몰래 들어와 앉아있다. 빨리였다. 이거는 술을 판매한 것도 아니고 억울한 부분이 있죠. 그죠? 자, 문면한 운전 고의를 부정합니다. 관할 당국에서 피고인에게 통지에 가름하여 적법한 공고, 통지에 가름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은 변론을 하고 이 공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권고에 따라서 알 수 있을까요? 권고에 따라서 알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운전면허 앞면에 적성검토 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산하기 어렵습니다. 권고를 하거나 경고가 이런 것만으로는 적성검사를 안 받아가지고 면허가 취소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면허 운전 고의를 부정한다. 형법 총론 6주차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